여야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지대 신당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 불신의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쏘아올린 신당 창당 가능성,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합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 뭐 대선 후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존재감은 미미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대통령제하에서 대선 후보가 없이였던 정당이 성공한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역 기반도 많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이제 선거구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소선구제 아닙니까? 네. 한 명만 당선되거든요. 그러면 제3당이 될 수 있는 대권 후보도 없고 지역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뭐 공천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 한다든지 민주당도 왜 돈봉투 사건으로 만약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뭐 관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지금 결국은 이제 중도층, 무당층이 많은 걸 보고 아마 이제 그걸 노리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양쪽으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제3당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욱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제3당이라는 게 등장해서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뭐 성공을 한 적이 있었지만, 네. 근데 결국은 끝은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지금 현재 멤버들, 그게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근데 김종인 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태섭 의원도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찾아왔을 때도 당신도 이제 뭐 대선의 꿈을 좀 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서 다 이제 별의 순간인 거죠? 네, 그 자체가 무슨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글쎄 금태섭 대통령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그 우산 아래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배준선 수사님. 예. 만약에 제3지대 신당이 나온다면 여당과 야당 유불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둘 다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신당이 치고 나오는 것은 역시 제3세력이고 네. 중도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여당도 국민의힘도 왜 낙태할 거야? 더불어민주당도 169석, 170석인데 왜 낙태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낙태를 누가 가져가 버린다? 제3신당이나 제3세력이 가져가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우리 의석수 더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중도 신당이 제3세력이 더 뺏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이 신당이 될 거냐. 국민들이 그동안 학습 효과를 주겠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2%, 네. 더불어민주당이 32%,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무당층이 31%. 그래. 무당층이야. 당은 역시 무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역대 과거의 제3세력으로 등장해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가져갔던 정당을 보면은 우리가 2000년대에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 있거든요. 네. 김종필 전 총재입니다. 충청도가 핫바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충청을 연고로 하는 그 지역 거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이해창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 이 거점이 있었고 2016년에 38석을 가져갔던 국민의당도 지역 거점이 있었고 두 정당에 의한 거의 팽배한 혐오 그것이 극대화됐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무당층이 과연 제3세력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여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구심점이 있느냐?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뭐 일련의 사람들이 적어도 대선 후보급,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한 20%대를 올릴 정도의 구심점은 아니다. 그러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공약이 있으면 좋은데 마크롱의 전진정당이나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도처럼 신박하고 쌈박한 그런 별이 되는 슈테른슈트인데 별이 되는 그런 공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안 주셨어요. 둘 다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종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3당이 등장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네. 가사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구에게 유불리하냐? 네. 그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누가 더 국민에게 실망을 많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실망을 많이 시키는 당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뭐 대통령 지지도가 낮고 혹은 또 그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같은 게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처리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 그 민주당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네. 누가 더 못하느냐에 따라서
못하는 당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거다 생각합니다. 역시 명쾌한 대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대답하면 결국은 어디서 이탈 세력이 많이 생기느냐예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준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불리한 것이고요. 네.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이탈 세력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죠. 지난처럼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처럼 이렇게 대거 가져간다. 그럼 호남은 네. 민주당이 뺏기는 거 아니습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이탈 세력이 많이 나오느냐. 그게 네. 관건이에요. 이은영 소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같이 낮은 상황이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3신당이 나온다면 저는 여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그 아까 본 그 물갈이설 있잖아요. 영남권의 물갈이설이 이 제3신당은 수도권에서의 어떤 분열을 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